자, 질문 하나 있으니까 요거 질문 풀고 그 다음에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자, 94쪽이 18번. 자, 그림은 어느 해안 지역. 해안이니까 바닷가 얘기하죠. 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은 복습해보고. 해안 지역에서 부는 바람. 너네 바람은 공기가 흘러가는 건데 바람 공기의 흐름은 왜 생긴다 그랬죠? 왜 이래? 공기의 흐름이 왜 생긴다 그랬지? 기압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라고 그러면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기압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압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없고 그냥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그럼 저기압은 뭐야?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바닷가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바닷가에서 하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풍과 해풍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 육풍과 해풍 합해서 뭐라 그러지? 해류풍이라고 그랬죠? 해류풍? 해풍과 육풍. 그럼 낮에는 해풍이 불었니? 육풍이 불었니? 기억나나? 바닷가에?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해해서 생각해봐도 되는데 낮에는 해풍이 불었죠. 밤에는 육풍이 불었지.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을 때 육지는 모래,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는 물로 되어 있는데 요 모래, 흙은 물보다 비열이 어떻다 그랬지? 비열이 크다 작다? 작다. 자꾸 대답해봐.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그리고 비열이 작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크다 작다? 크다. 그 비열이 작은 게 온도가 잘 변한다. 그러니까 물보다 모래가 온도가 잘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이렇게 태양, 햇빛이 비치면 얘가 온도가 잘 변하니까 모래가 먼저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밤이 되면은 태양이 지고 밤이 되면은 얘가 온도가 잘 변하니까 먼저 내려가고 온도가 기억나니? 그럼 이거 낮에는 햇빛이 비칠 때 모래 쪽이 온도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럼 따뜻한 공기는 뜬다 가라앉는다? 뜬다. 따뜻한 건 가벼우니까 뜨죠. 그럼 하늘 위로 뜨니까 땅을 누르지 않아서 기압이 어때?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반대로 물 쪽은 모래보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모래보다는 더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모래 육지보다는 낮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땅을 누르니까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어? 기압 차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그리고 바람은 항상 어디서 시작돼서 부는지가 바람의 방향이라 그랬어. 그럼 바다 쪽에서 오니까 무슨 풍?
해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해풍이 불죠. 물론 하늘에서는 공기가 이리로 갈 텐데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부는 바람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얘 그림 보면 지금 어때? 그림상 봐서도 지금 밝은 낮인데 근데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죠. 땅에서. 그치? 그럼 해풍. 해풍을 보고서 낮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자. 어차피 동거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자, 밤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육지하고 바다가 있을 때 육지가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잘 변해요. 밤에 태양이 지면은 육지 쪽이 온도가 잘 변하니까 먼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찬 공기는 어떻게 돼? 내려와서 땅을 누르죠. 그래서 여기가 기압이 높아집니다. 바닷물 쪽은 육지에 비해서는 온도가 높아요. 뜨고 그러면 땅을 안 누르니까 저기압이. 그래서 바람은 고에서 저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육지에서 불어오니까 이건 무슨 풍? 육풍. 기억나지? 자, 이 문제는 그래서 해풍, 낮에 부는 해풍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지표면의 기압은 지표면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그럼 니은 맞니? 기압은 육지가 바다보다 더 낮은 거지, 그치? 낮다. 이거 틀렸죠. 그 다음 디귿은 육지가 바다보다 기온이 높다. 낮에는 육지가 먼저 뜨거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상승. 맞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연용량 차이로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용량은 너네 2학년 때 비열하고 연용량이라는 거 한번 배웠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 셋 아무도 기억 안 나니? 책 어디 피고 있어? 앞에잖아. 앞에 여기 잠깐 봐봐. 94쪽. 연용량이라고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 아예 안 나? 자, 연용량은 쉽게 얘기해서 열을 담을 수 있는 양이거든. 열을 담을 수 있는 양, 용량. 그런데 연용량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연용량은 여기 나왔던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 비열에다가 질량 곱한 거. 그러면 여기에서 뜻하는 게 뭐냐면 요 비열하고 연용량은 비례 관계니 반비례 관계니? 너네 식에서 분자하고 값은 무슨 관계지? 응? 너네 과학에서 이거 자주 이용해요. 너네가 많이 알고 있는 저기 속력 구하는 시간 뭐랄까? 속력이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뭐야? 거리 이렇게 구하잖아, 그치? 그럼 너네 요 분자 거리하고 속력은 비례니 반비례니? 분자가 커지면 값이 어떻게 되지? 커지잖아.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커지는 거는 비례야. 그래서 거리를 많이 갈수록 속력이 더 빠른 거죠. 그러면 분모는 작아져야지 값이 어떻게 되지? 커지죠. 그래서 분모하고 값은 또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과학이나 수학에서 이렇게 비례 반비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자하고 값은 비례, 분모하고 값은 반비례. 응? 근데 연용량식 2학년 때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구하는데 뭐 식을 외우라는 건 아니야.
왜라는 건 아닌데 비열하고 연료량이 지금 비례 관계일까 반비례 관계일까? 비례예요. 얘가 분자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육지 쪽이 어때? 비열이 작다 그랬죠. 그 육지 쪽이 비열이 작으면 연료량도 어떻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죠. 서로 같은 관계, 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람이라는 거는 기압 차이 때문에 부는데 기압 차이가 왜 생긴 거였어? 이런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긴 거였지. 하나는 비열이 작고 하나는 비열이 크고. 됐니? 그러면 비열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다른 말로 연료량 차이 때문에 분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을도 맞거든? 답이 5번인 것 같은데? 5번이 답 아니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연료량의 뜻으로 한번 생각해봐. 연료량이 쉽게 얘기해서 열을 담을 수 있는 양이거든. 근데 모래는 물보다는 열을 잘 못 담아요. 연료량이 작아요. 기열이 작아서 연료량이 작아. 그러니까 열을 잘 못 담으니까 햇빛 받으면 금세 뜨거워졌다가 햇빛 안 받으면은 열을 담고 있지 않아서 금세 차가워지거든. 서정이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구나. 이 니을 때문에. 그치? 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면은 비열. 비열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육지하고 바다하고 연료량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 비열 차이, 연료량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바람이 불게 돼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거 맞다라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딴 거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진도가 100조 갈 차례인가? 100조. 자, 오늘부터 배울 거는 이제 운동인데요. 요거는 과학에서 이제 물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식하고 계산하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 보도록 할게요. 하다가 졸리거나 그러면 얘기해. 응? 기타 틀어놨더니 따뜻하고 또 선생님 목소리 졸릴 거 하니까 또. 응? 자, 봅시다. 자, 운동. 운동이 뭐야?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물체 같은 것들이 움직일 때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에 대해서 맨 처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성광 사진. 요거하고 시간기록계라는 게 있거든. 시간기록계가 옆에 나오나? 시간기록계가 이 책에 생략이 되어 있네. 뒤에 문제도 안 나오는구나. 이게 생략이 됐구나. 자, 그럼 다중성광 사진 한번 볼게요. 다중성광 사진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너네 사진을 찍는 건데 얘가 움직여갈 때 사진 찍을 때 찰칵 한 장 찍으면은 요 처음에 모습만 딱 찍혀 나오죠. 그 다음 얘가 여기로 갔을 때 또 찰칵 찍으면 얘만 찍혀 나온단 말이야.
또 여기로 갔을 때 찰칵 찍으면 얘만 찍혀 나오고, 또 여기로 갔을 때 찰칵 찍으면 얘만 찍혀 나와요. 그래서 너는 사진을 찍으면은 하나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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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진 한 장에다가 이렇게 뽑아낸 거를 다중성광 사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니네 핸드폰 사진 기능 중에 연속 촬영 있지? 있니?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뽑아낸 거를 다중성광 사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물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 요거를 이제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B라고 하자. 그리고 또 어떤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더니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물론 이 화살표는 선생님이 너네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려준 거야. 그러면 지금 A하고 B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른 걸까? 예를 들어서 이 다중성광 사진이 1초 간격으로 찍었다고 하자. 이건 예를 든 거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찰칵 찍어서 한 장에다 뽑은 게 다중성광 사진이야. 그럼 얘는 뭐야? 1초 동안에 요만큼 갔다는 얘기죠. 맞니? 근데 얘는 뭐야? 1초 동안에 이만큼 갔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사진으로 봐서 A하고 B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르다? B가 더 빠른 거죠. 얘가 더 멀리 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속력이 느린 경우고 얘가 속력이 빠른 경우고. 응? 그래서 여기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보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한대요. 야,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이 사진이 왼쪽부터 찍힌 것과 오른쪽부터 찍힌 것과 왼쪽부터 찍힌 거죠.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찰칵 이렇게 찍힌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한 거지. 맞니? 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기 왼쪽부터 사진이 찍힌 거야. 찰칵 그치? 근데 간격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넓어? B가 더 넓으니까 B가 속력이 어떤 거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 속력이 B가 더 빠른 거다. 그러니까 다중성광 사진이 1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에 요만큼 간 거고 얘는 1초 동안에 이만큼 온 거니까 얘가 더 빠른 거죠. 볼 수 있겠니? 그럼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자, 다중성광 사진으로 어떤 물체 운동을 찍었더니 조금 더 길게 할까? 자,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쪽이래요. 그럼 얘는 물체가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니? 점점 빨라지는 거니 느려지는 거니? 느려지는 거야? 맞아? 얘가 왼쪽으로 운동했다라는 거는 사진이 여기서부터 찍힌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만약에 찍혔다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면은 사진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또 여기서부터 찍힌 거야. 또 여기서부터 사진이 찍히면서 왼쪽으로 갔을 때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래서 속력이 점점 느려졌다.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운동을 기록하는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할 때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말이 속력이죠. 그래서 속력 구하는 식을 너네 수학에서도 많이 했을 거야. 자, 속력 구하는 식 한번 볼게요. 자, 속력 구하는 식. 잠깐만, 서우가 졸리구나. 그치? 잠깐만. 자, 기운 내고 조금 더 하보시자잉.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속력 구하는 식이 나와요. 요거는 너네 수학에서도 많이 문제 풀 때 나왔을 거야. 자, 속력. 속력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를 나타낸 말이 속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외우고 있을 텐데 거속시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니? 하도 많이 해서. 자, 속력 어떻게 구하니?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 분의 뭐야? 거리 이렇게 구하죠. 시간 분의 거리. 이게 이제 속력 구하는 식이죠. 왜 이런 식이 나왔냐면은 아까 처음에도 선생님이 잠깐 비례 반비례 얘기할 때 했는데 분자하고 값은 무슨 관계? 비례. 거리가 멀리 가면은 속력이 빠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이 10초 동안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했을 때 10초 동안에 30m를 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초 동안에 50m를 갔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니? 50m 간 사람이 더 빠른 거지? 응.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를 많이 가면 속력이 빠른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분모하고 값은 무슨 관계라 그랬니? 반비례죠? 그러면 분모가 작아야지 값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100m 거리를 달려요. 100m를 달릴 거야. 근데 한 사람은 100m 달리는데 15초가 걸리고 한 사람은 100m 달리는데 20초가 걸렸대. 그거 누가 더 빠른 거니? 15초가 빠른 거지?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갈 때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은 더 빠른 거지. 그치? 그래서 비례, 반비례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이게 속력 구하는 식. 그럼 속력을 이렇게 구하니까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속력 곱하기 뭐야? 시간. 이 거리는 시간 넘기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니?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속력의 단위가 있어요. 선생님이 단위는 앞으로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쓸 건데 단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리 단위가 뭐가 있어? 킬로미터나 뭐가 있어? 뭐 미터 이런 것들이 있지? 시간 단위가 뭐 있니? 시간, 아워 또는 초, 세컨드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 시간분의 거리 미터 퍼 세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속력의 단위가 돼요. 요거는 영어로 퍼라고 읽어주면 되고 퍼의 뜻이 뭐지? 너는 영어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PER, 퍼. 뭐뭐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1시간마다 1km로 간다. 얘는 1초마다 1m를 간다. 뭐 이런 속력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걷고 요거 읽을 때 퍼라고 읽어주는데 그래서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크. 세컨드를 줄여서 세크라고 해요. 요게 이제 속력 구하는 식인데 문제 중에 하나를 보고서 너네 오른쪽에 요거 3번 문제가 있는데 자, 요거 뭔지 한번 풀어볼까?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선생님 설명 한번 해줄게. 오른쪽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속력 구하는 식이요.
가능하면은 빠지지 마시고요. 자, 보자. 세물체 속력인데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구하고 속력을 서로 비교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 지금 잘 보니까 단위들이 전부 다 달라요.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는 이 문제 나온 것 같이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단위를 맞춰주고서 누가 더 빠른지를 비교해 주는 게 가장 편해요. 너네 킬로미터 퍼 아워 또는 미터 퍼 세크 이런 것들이 속력의 단위인데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는 것보다 미터 퍼 세크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럼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A의 시간이 얼마 걸렸대? 1초.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1초. 그 다음에 A가 몇 미터 갔대요? 25m. 됐지? 그럼 얘의 속력은 25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B는 시간이 1분 동안 1분 한글로 분이라고 써도 되고 분이 미닛이잖아. 그치? 그거 약자로 이렇게 써도 돼. 1분 동안에 몇 미터를 갔대요? 120m. 그러면 속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누가 빠른지 비교하기 위해서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로 맞춰주면 분자가 미터 그대로니까 그냥 120 들어가면 되고 분모는 얘는 분이고 초잖아. 1분이 몇 초지? 60초죠. 뭐 다 알고 있을 거야? 너네 그 1시간이 몇 분이니? 분으로 바꾸면 60분이고 1분은 초로 바꾸면 60초죠. 그럼 1시간을 초로 바꾸면 몇 초인지 알고 있니? 1시간은 몇 초니? 수학에서 이런 거 안 나오나? 3600초예요.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60 곱하기 60 해서 1시간은 3600초가 돼요. 응? 자, 그러면 여기 미터 퍼 세크로 전부 다 단위를 맞춰줬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 2인가요? 2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C는 2시간 동안 아워 72km를 달렸대요. 자, 그러면 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맞춰줘 봅시다. 그럼 분자부터 바꿔주면 1km가 1000m니까 미터로 바꾸면 얼마냐? 이렇게 되나? 그리고 1시간이 몇 초라고 그랬어? 3600초. 그럼 2시간이래. 그럼 초로 바꾸면 얼마일까? 2배니까 7200초가 되나? 됐니? 자, 요거 약분하면 얼마? 10이 나오죠. 10 m/s.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미터/s로 전부 다 바꿔서 단위를 맞춰주면 누가 더 빠른지가 나오죠. 자, 따라서 속력은 누가 가장 빠르니? 누구야? A죠. 그 다음은 C. 제일 느린 게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가로칸 채워넣을 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시죠. 자, 그래서 이거 단위 바꾸는 거 학교 시험 같은데 단골 문제니까 이거 바꿀 줄 아셔야 되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자, 거기 속력 밑에 보면은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먼저 한번 볼게요. 평균 속력. 말 그대로 뭐야? 속력이 바뀌었을 때 그 속력을 평균 낸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해볼게요.
자, 평균 속력. 먼저 공식 가르쳐주면은 속력이 변화할 때 그 속력을 평균을 내라 그러면은 속력 구하는 식이 뭐야? 시간분의 뭐지? 거리죠? 그럼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거리 이렇게 주시면 돼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그럼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지점이 있어. A 지점에서 B 지점이 있고 여기 C 지점이 있어. 거리를 조금 다르게 봅시다. A에서 B까지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얼마일까? 10m 할게요. 10m야. 근데 사람이 여기를 걸어가거나 뛰어갔는데 이 10m 가는데 예를 들어서 몇 초 할까? 4초가 걸렸대요. 그리고 B에서 C까지는 예를 들어서 16m라고 하자. 여기에서 사람이 갈 때는 얼마일까? 얼마나 할까? 16초가 걸렸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딱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과 여기에서 속력이 다르죠. 우리가 구해보면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4분의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6분의 16이 되니까 속력이 다르죠. 그럼 속력이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A에서 C까지 갈 때 평균 속력을 한번 보여보자. 속력의 평균. 그럼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총시간분은 어떻게? 총거리. 이렇게 해줘야 돼. 공식에 의해서. 너는 수학도 문제 풀 때 공식을 배우고 그거 응용해서 이제 공식 가지고서 문제들을 풀잖아. 요거 과학에서 물리도 똑같아요. 수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총 시간이 몇 초 걸렸니? 네. 처음이니까 요거 한번 보여보자. 4초 플러스 16초. 총 거리는 10m 플러스 16m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력은 20분의 36. 약분하면 해보세요. 약분은 약분하면 답이 나오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이렇게 구하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맞니? 뭐 틀렸어? 아니 26이구나. 미안해. 응?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도 못해요. 산수도 못해요. 20분의 26이지? 약분을 해보고. 이게 이제 평균 속력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AP 구간의 속력 4초 동안에 10m. 그 다음 BC 구간의 속력 16초 동안에 16m. 얘 속력 구하고 얘 속력 구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알지? 이게 더 복잡하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총시간분의 총거리 하면은 평균 속력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한 문제고 조금 응용해서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A고요. A에서 B,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A에서 C까지 간대요. 그런데 요 AB의 거리하고 BC의 거리가 똑같대. 여기 거리가 똑같은데 자동차가 달렸다고 하자.
자, A에서 B까지 갈 때 이 자동차가 얼마나 할까? 100km/h의 속력으로 달려갈 때. 근데 B에서 C까지 갈 때는 뭐 좀 차가 막혀가지고 얼마 할까? 40km/h의 속력으로 갔대요. 됐니? 됐어? 속력이 변했죠. 그럼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구해야겠죠. A에서 C까지 갈 때 평균 속력. 자, 그러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총 시간분의 뭐? 총 거리.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니? 서우 어제 몇 시간 잤어? 모르겠어? 선생님 목소리가 좀 오늘 졸리긴 하지만 좀 기운 차려봐. 자,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의 속력 더하기 여기의 속력 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공식에 의해서 해야 돼. 근데 문제 힌트 중에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죠. 그지? 그리고 한 가지 힌트가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같다라는 힌트밖에 없어. 그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로 하나 써봐요. 아무 문자로 써도 돼. 근데 거리는 보통 S라는 문자를 많이 쓰거든. 거리가 스트리트라는 영어도 있지만 거리 그 단어 기억이 안 나네. 영어 중에 S로 시작하는 거리 단어가 있어요. 그거 약자인데 뭔지 아니지? 영어 너는 잘하니까. 세퍼레이 아닌데. 아무튼 S로 시작해. 그래서 S라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문자를 선생님이 그냥 S로 쓴 거고 너네는 아무거나 써도 돼. 뭐 F로 써도 되고 뭐 G로 써도 되고. 자, 그럼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으니까 여기가 S는 여기도 거리가 얼마야? S가 되겠지. 그럼 총 거리는 얼마니? ES가 되지? S 플러스 S, 그지? 그러면 시간. 우리가 거속시 알잖아. 거속시에서 시간 어떻게 구하니? 속력분의 거리지. 그럼 여기 A에서 B까지 속력분의 거리. 단위는 생략할게요. 요거 속력분의 거리,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시간이 됩니다. 플러스 B에서 C까지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 시간이죠. 선생님 문자가 있는데 이거 답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풀다 보면 S가 약분이 돼요. 없어져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래? 일단 분모부터 통분해볼까? 분모 얼마로 통분되니? 200으로 할까? 그럼 200으로 통분하면 200분의 2S, 200분의 5S니까 더하면 7S인가? 그치? 그리고 분자는 2S인데 2S라는 거는 1분의 2S하고 똑같은 거지. 얘네 수학에서 이렇게 번분수라고 배웠어요. 밑에도 분수가 있고 위에도 분수가 있고. 배웠니? 수업 안 배웠나?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 밑에도 분수가 있고 위에도 분수가 있을 때 안에 거 곱한 게 뭐가 되지? 분모가 되니 분자가 되니? 분모가 돼요. 안에 거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바깥에 거 곱한 게 뭐가 되지? 분자가 돼요. 응? 그럼 얼마야? 400S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SS가 어떻게 돼요? 약분돼요. 그래서 7분의 400 단위는 전부 다 킬로미터 퍼 아워로 썼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킬로미터 퍼 아워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 됩니다. 네? 됐니? 요런 문제도 그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낼 때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알아두세요. 거리가 같다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얘가 S면 얘도 S.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응?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운동을 한번 볼게요. 등속 운동. 아유, 오늘 수업도 많은데 큰일 났네. 중간중간에 응? 졸린 거 보다. 그리고 너네 3명이서 같이 수업하지만 자기가 모르겠으면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알았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라도 물어봐. 자, 등속 운동.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보자. 과학에서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등자가 무슨 등자냐면 같을 등자예요. 그럼 등속이니까 무슨 말이야? 같은 속력. 응? 그러니까 속력이 같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계속 똑같아.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공이 있었는데 처음에 0초일 때 얘가 속력이 2m/s로 달리고 있었대. 근데 1초가 지났는데도 2초가 지났는데도 2 이렇게 달리더래. 그럼 얘 속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이런 거를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잘 보세요. 그래프 볼 때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X축하고 Y축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뭔지. 요거 먼저 할게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라고 하자. 자, 그럼 시간이 0초, 1초, 2초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속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계속 얼마? 2의 속력으로 계속 똑같았어. 그럼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되나? 됐니? 자, 그래서 그래프 X축, Y축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니네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죠. 세로 곱하기 가로인데 지금 세로가 속력을 뜻하죠. 곱하기 가로가 뭘 뜻해? 시간을 뜻하지. 그래서 이 면적은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의미하거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뭘 뜻하니? 거리를 뜻하지. 맞니?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면적은 얘가 이동한 거리를 뜻해요. 그럼 면적 구하면 얼마니? 4죠? 그래서 얘는 2초 동안에 4m를 간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1초, 2초 여기까지 달리면 얘가 4m를 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속력이 2m/s잖아. 이게 뜻이 뭐야? 1초당 2m 가는 거죠. 그럼 1초당 2m 가니까 1초 지나면 2m, 또 1초 지나면 4m 이렇게 오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예요. 얘가 0초, 1초, 2초 지남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 거리가 늘어나죠. 근데 속력이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일정. 근데 아까쯤에 우리가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다 그랬지?
4m 간다 그랬죠? 그럼 일정하게 늘어나서 2초가 지나면 4m를 가게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요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기울기가 또 무슨 의미가 있거든? 기울기 하나? 봐봐. 저 카톡이 와. 자, 가하고 나 그래프 중에 누가 기울기가 더 큰 거니? 가가 더 큰 거지? 기울기는 이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냐. 요걸 기울기라고 그러지? 가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면은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라는 분의 뭐야? y 증가라는 이렇게 구하지. 근데 지금 x가 뭐가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y는 뭐가 증가하고 있어? 거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를 뜻해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뭘 뜻하니? 속력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뜻합니다.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x 증가량 얼마? 2분의 맞니? y 증가량 얼마? 4니까 속력은 얼마? 2가 됩니다. 됐니? 그 속력은 2. 근데 얘가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기울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기울기가 계속 똑같죠. 경사가. 그럼 기울기가 계속 똑같다라는 거는 속력이 계속 어떻다? 2로 똑같다가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프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요거 간단한 문제 내볼게. 자, 가하고 나가 있어요. 속력이 누가 더 빠른 거니?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 기울기가 가가 더 크니까 속력은 가가 더 빠른 거다. 됐니? 그 다음에 근데 왜 웃냐면 서우가 잠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우야 괜찮아. 자, 지금 숫자는 안 넣었는데 요거를 놔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멀리 갔을까? 이동 거리가 누가 더 길까? 다하고 나중에 나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이동한 거리라 그랬지. 그럼 이동 거리는 다보다 나가 더 긴 거지. 볼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책에 소개가 되나? 있나? 맨 밑에 있구나. 잘 안 보일 텐데 모노레일. 얘를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 이런 등속 운동하는 것 중에 모노레일. 모노레일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저런 거 있잖아. 저기 뭐지? 여기 월미도 가면은 너네 그 모노레일 생겼던데. 월미도 갔을 때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만 기차들이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없니? 있어? 그 다음 무빙워크는 뭐야? 공항 같은 데 가면 너네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레일 같은 거 있죠. 거기 사람이 딱 타고서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가잖아. 그치? 걔도 등속이야. 스키장에 리프트 타면 어떻게 돼?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올라가죠. 걔도 등속. 컨베이어라고 하나요? 컨베이어? 컨베이어라 그래서 뭐 공장 같은데 이 위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가거든. 이런 게 컨베이어, 벨트 또는 컨베이어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컬레이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움직이는 계단 있죠. 걔 속력이 어때? 똑같이 가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속 운동이에요. 너네 엘리베이터는 등속 운동이 될까 안 될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만약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 등속 운동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탔어. 좀 출발하지. 출발할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죠? 빨라지지. 네? 그럼 속력이 빨라지니까 등속이 아니죠.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는 똑같이 등속으로 가지만 또 도착하면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타서 올라갈 때까지 속력이 좀 변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등속은 아니야잉. 자, 오른쪽에 문제가 있네요. 뭐 빨리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하자. 오른쪽에 아까 푼 거 빼고 나머지 풀어보세요. 금방 풀 거야. 모르는 거는 체크해서 물어보고. 자, 뒷장으로 가시면 102쪽이에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있는데 얘는 또 뭔지 한번 봅시다. 이 단어의 뜻이 다 나와 있죠. 자유낙하 운동. 자유롭게 어떻게? 낙하가 뭐야? 떨어진다 그런 얘기지? 뭐 자유롭게 떨어지는 운동. 그래서 여기 밑에 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딱 놨어요. 그럼 공이 떨어지죠. 왜 떨어지지 이거? 무슨 힘 때문에 떨어지니?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잘 보세요. 여기가 처음 0초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 붙잡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속력이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붙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공이 이제 빨라져요. 근데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9.8이 돼요. 지구에서 지구. 근데 속력이 9.8이 되는데 빨라진 상태에서 또 중력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빨라진 상태에서 힘을 또 받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2초가 지나면 속력이 19.6이 돼요. 근데 19.6 빨라졌는데 빨라진 상태에서 또 중력을 또 받는다. 그럼 빨라졌는데도 힘을 또 받으니까 어떻게 돼?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3초가 되면은 속력이 29.4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돼? 또 중력을 받기 때문에 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할 때 단 조건이 있어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일상생활에는 공기 저항이 있죠. 근데 공기 저항을 고려하면은 정확한 값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통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중력의 영향으로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중학교 때는 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너네 1년 있다가 올라갈 때는 요 이렇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배워요. 아까 등속 운동은 뭐랬지? 속력이 똑같은 거. 등가속도 운동은 점점 빨라지는 거. 또는 점점 일정하게 느려지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인데 너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빨라지지. 근데 선생님이 공을 봐봐. 위로 던졌어. 위로 던지면 거꾸로 어떻게 될까? 점점 느려지겠죠. 왜?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속력을 지금 보니까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고 있니? 얼마씩 빨라지니 지금? 9.8씩 빨라지죠? 1초당 공기저항이 없을 때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는 9.8씩 속력이 증가해요. 이렇게 속력이 증가, 변하는 거를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속도가 가짜가 증가할 가짜, 변할 가짜 이거거든, 한자로.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하는 거를 가속도라고 해요.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라고 그러고. 근데 지구에서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속도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변한다 그래서 요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9.8이거든.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인데 잘 보세요. 지금 중학교 때는 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이런 단위까지 안 나오는데 1년 있다 고등학교 가면은 이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걸 배우거든. 근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야. 자, 가속도 구하는 식이 있어요. 가속도 뜻이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한다. 요거를 이제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식이야. 그럼 지금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9.8이라고. 그치? 그럼 9.8은 1분의 9.8하고 똑같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9.8이다. 1초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데 얼마씩 변한다? 9.8씩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좀 특이하죠? 단위까지 좀 알아주면 속력 속도의 단위가 미터/세크고요.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세크는 1분의 세크하고 똑같죠? 그럼 안에 거 곱해서 분모, 바깥에 거 곱해서 분자.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돼요. 이 단위는 책에 안 나오고 있지? 이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건데 미리 알아두면 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잘 봐봐. 자유낙하 운동은 공이 공중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떨어질 때는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 똑같은 힘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힘을 받으니까 빨라졌는데 또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더 빨라지고 더 빨라졌는데 또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더 빨라지고. 그런데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거를 가속도라고 그러고 중력 때문에 속도가 변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 중력 가속도. 됐니? 그래서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9.8을 가져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9.8이라는 거는 1초당 9.8씩 변한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뭐 이렇게 속도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가 숫자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또는 중력 가속도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가 선생님 설명했던 거 그거야. 자연학과 운동할 때 1초가 지났어. 1초가 지났더니 속력이 어떻게 됐어? 0에서 9.8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초가 지나면 얼마? 19.6. 3초가 지나면 29.4. 해서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커져? 9.8씩. 됐니? 요거 자율학과 운동할 때 시간 속력 그래프고요. 참고 삼아 알아두면 요거는 중학교 때는 안 나와.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를 뜻해요. 기울기가 가속도.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이죠. 지금 x가 뭐가 증가하니? 시간. y는 뭐가 증가하니? 속력. 응? 즉 y가 속력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기울기가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중학교 때는 배우진 않아요. 근데 알아두세요. 오늘 고등학교 것도 선행도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됐니? 그럼 이건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위로 던지면, 만약에 선생님이 29.4의 속력으로 위로 던졌어. 그럼 물체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힘은 아래로 작용하죠.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 유래지겠지. 그러면 1초 지나면 9.8이 줄어드는 거야. 또 1초 지나면 또 9.8이 줄어들어. 또 1초 지나면 9.8이 줄어들어서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정지하겠죠. 정지했다가는 다시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지? 이런 운동을 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자율학과 운동에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를 조금 비교해 놨는데 볼게요. 다 했어. 자, 여기 보자.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공기저항이 없을 때.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건 공기가 있다 없다. 공기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공.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 너네 달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없죠. 맞니? 이런 경우로 얘기하고 공기저항이 있다. 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너네 공기가 있죠. 이런 경우로 얘기하는 건데, 너네 진공하고 중력하고는 다른 거야. 진공은 공기가 없다라는 거고, 중력은 달이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그림 같이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첫 번째,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즉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물체가 다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쇠구슬하고 깃털이 나오는데, 깃털이라고 해봐잉. 자, 쇠구슬하고 깃털을 똑같은 높이에서 딱 놓으면 얘도 중력을 받고 얘도 중력을 받아요.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겠죠. 그치? 근데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떨어질 때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같이 이렇게 돼요. 같이 점점 빨라지고. 약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공기가 있을 때는 조금 다른데, 쇠구슬하고 이렇게 깃털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공기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니? 네? 누가 먼저 떨어질까? 세부슬이 먼저 떨어져요. 깃털은 더 천천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세부슬은 요 공기하고 부딪히는, 즉 공기 저항을 받는 면이 좁은데, 깃털은 요 공기하고 부딪히는 공기 저항면이 넓죠. 그럼 얘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천천히 떨어질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이게 면적, 즉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애가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니네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 다이버가 저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 그리고 낙하산 피잖아. 낙하산을 쫙 펼치면 어떻게 돼? 면적이 넓어지죠. 그럼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는 그런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을 때는 두 개 다 빨라지는데, 중력은 받으니까 빨라지는데 같이 떨어집니다. 응?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땅이라 그러면 동시에 낙하한다.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세부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됐니? 이거 알아두고 쉬운 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질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중력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중력이라니, 중력 구하는 식이 있어요. 요거 너네 잘 기억 못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워요. 너네 이런 거 기억나나?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된다. 요거 1학년 때 나오거든? 너네 질량하고 무게는 좀 달라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로 바뀌거든? 근데 이 무게는 왜 생기는 거냐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무게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무게하고 중력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지, 에? 중력으로. 그럼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만큼 이 물체에 뭐가 생기는 거야? 무게가 생기는 거야. 근데 중력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되는데, 아까 9.8이 뭐라 그랬어? 중력 가속도라 그랬죠? 중력 가속도 상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중력 구하는 식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 9.8을 곱한 게 무게, 중력이 된다. 네? 중력하고 무게는 같은 의미예요. 네? 알아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 어디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1kg짜리 질량의 물체가 있어. 얘를 지구가 끌어당기겠죠. 그럼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니까 얼마? 9.8N의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너의 힘의 단위는 N. 1학년 때 나올 거야. 그러면 질량이 2kg짜리.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은 19.6N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중력 구하는 식 이렇게 구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뭐 하나 더 있나? 이제 비교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자, 맨 밑에 보시면, 자, 이거는 안 그릴게요. 다 설명한 거라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배웠거든?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자, 등속 운동은 뭐야? 속력이 어떤 거? 일정한 거. 됐니?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 점점 빨라지는 거. 됐니?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배우고. 됐죠? 자, 오른쪽 문제 있네요.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 잘 풀었는데 9번이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질량이 2, 5, 10kg짜리 세물체 A, B, C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놨대. 그럼 얘네가 중력받아서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지겠지? 이거 자유낙하 운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자. A, B, C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하라. 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중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상수를 곱하면 되죠? 이걸 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글로 이렇게 중력 써도 되는데 힘은 F라는 문자, 폴스, 질량은 매스, M이라는 문자, 중력과 속도는 그래비티. 네? 그 약자로 F는 M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하거든. 자, 그럼 중력 구해보면 A는 질량이 얼마야? 2고 중력과 속도 상수는 지구에서 9.8이죠. 그죠? 그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 19.6N. 그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이 5kg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이니까 계산을 하면 얼마냐? 45, 49인가? 맞나? 맞죠? 계산은 너네가 더 빨라.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 하면은 98이죠. 근데 지금 1번 문제는 굳이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중력과 속도 상수는 9.8로 다 똑같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중력의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질량이 큰 놈이 중력이 어떤가? 큰 거죠? 그러면 질량이 2대 5대 10이니까 중력도 얼마? 2대 5대 10이 되겠다.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A, B, C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속력 변화에 대해. 속력이 누가 더 빨리 변하냐 그건데 여기 공기저항 무시한다 그랬어. 공기저항 없어요. 얘네 A, B, C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떨어질까? A, B, C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져요. 선생님 얘가 힘이 가장 세게 받지 않아요?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조그만 거지. 조그만 거는 힘을 약하게 줘도 움직이고 얘는 큰 거지. 큰 거는 힘을 많이 줘야지 어떻게 움직이죠. 이걸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봐봐. 조그만 거는 힘을 살짝 줘도 가요. 근데 큰 거는 힘을 세게 줘야지 가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조그만 거는 약하게 줘도 움직이고 큰 거는 세게 줘야지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떨어질까? 세 개가 다 동시에 떨어져요. 근데 동시에 떨어지는데 9.8 중력과 속도만큼 속도가 어떻게 돼? 변하겠죠. 중력과 속도가 9.8이니까 1초당 얼마씩 변해? 셋 다? 1초당
9.8m/s씩 속도가 변해요. 우선 떨어지는 거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뭔데? 속력 변화의 비를 쓰래.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속력 변화는 다 얼마야? 1초당 9.8이지. 그럼 속력 변화는 어떤 거야? 같은 거죠. 1초당 9.8. 그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다 그러면 100kg짜리든 1000kg짜리든 다 같이 떨어져. 응?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고. 다른 건 괜찮니? 자, 거기 뒷장에 보면은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요. 자, 뒷장 실험 요거 다중상황사진 실험이고, 요거 선생님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을 거야, 문제. 그리고 자유낙하 실험도 하나 더 나오거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 너네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실험은 할 수,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숙제? 10일. 어? 10일. 111인가? 111조까지. 문제가 좀 많지만 풀어오시고 모르겠는 거는 체크해서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없어서 실험을 설명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너네 그 실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운동량, 충격량 배웠고요. 그거하고 좀 관련된 건데 충돌과 안전장치. 충돌이 뭐니? 부딪히는 거죠? 부딪힐 때 사람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워요. 요 위에 있는 요거보다 요 밑에 있는 실험을 가지고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A 달걀이 있고 B 달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 얘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딱 놓은 거야. 그러면 중상과 할 때 얘기했듯이 딱 놓으면 자유낙하 운동하겠죠. 그럼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떨어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니? 빨라지겠죠? 근데 달걀이 떨어질 때 하나는 단단한 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는 여기 푹신한 방석을 준비해서 방석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A 달걀, B 달걀 중에 보통 누가 깨질까? A가 보통 깨지겠죠? 얘가 달걀이 깨지고 방석도 뭐 깨질 수는 있지만 푹신하니까 일반적으로 안 깨질 거예요. 그럼 얘는 왜 깨지고 얘는 왜 안 깨지는지를 우리가 배운 충격량 같은 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식 세 가지가 있었어. 운동량 어떻게 구하지? 한글로 써줄게.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량이 있죠. 운동하는 양. M이 무슨 뜻이라 했죠? V는 속도.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문제 풀 때 주의할 거는 이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방향이 있다겠죠. 곱하기니까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뭐 있어? 충격량 배웠죠. 어떤 물체가 부딪힐 때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받은 양은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근데 힘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힘 받았냐 왼쪽으로 힘 받았냐 곱하기니까 오른쪽으로 충격받았냐 왼쪽으로 충격받았냐 이것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방향 있는 값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종합해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변할 수 있다. 근데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처음 거를 빼주면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개 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달걀이 떨어져서 바닥하고 부딪히면 달걀이 충격을 받죠. 그러면 충격받은 양,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얘를 F에 대해서 풀어주면 T를 넘기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T분의 I 이런 식이 되겠지? 이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 지금 A 달걀하고 B 달걀이 땅에 떨어져서 정지를 했어요. 얘는 딱 부딪혀서 깨지면서 정지한 거고 얘는 방석을 꾹 눌러서 정지한 거야. 그러면 얘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꽝 부딪힐 때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량 전체는 같아요. 만약에 한 개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충격을 더 많이 받겠지. 근데 같은 높이니까 둘 다 땅에서 정지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달라요. 단단한 바닥은 떨어지면은 탁 폭신한 방석을 부딪힐 때 꾹. 그 누가 시간이 더 짧으니? 바닥이죠, 바닥. A죠. 얘는 그냥 한 번에 탁 부딪히고 끝나는 거고 얘는 부딪힐 때 어떻게 돼? 꾹 누르면서 부딪히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긴 거야. 그러면 분모하고 값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그럼 얘는 시간이 충돌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달걀한테 힘이 세게 가야지. 그래서 깨져버려. 그럼 얘는 뭐야? 충돌하는 시간이 기니까 달걀한테 힘이 어떻게 돼? 약하게 가야죠. 그래서 얘는 안 깨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얘네들이 바닥에 부딪힐 때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부딪히는 시간이 짧으면 달걀한테 충격력, 힘이 세게 가해져서 깨져버리고 부딪히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 길면 힘이 달걀한테 적게 가해지니까 안 깨지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생활에 되게 많아요. 이런 얘들이. 뭐 밑에 사진에 나온 게 전부 다 그런 얘들인데 뭐 한두 개만 보면 이거 봐봐요. 아이고.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이거 왜 터질까? 머리가 이렇게 핸들에 부딪힐 수 있잖아. 그건 충돌하잖아. 근데 에어백이 빵 터지면 어떻게 돼? 머리가 부딪힐 때 에어백을 꾹 누르면서 부딪히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어때? 길어지죠. 그럼 사람한테 힘이 적게 가해져. 힘이 적게 가해진다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힘이 분산돼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을 안 다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충돌할 때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요게 원리다. 네? 그리고 자전거 타면 너네 자전거 안장 밑에 스프링 있죠. 그럼 자전거가 이렇게 덜컥 넘어갈 때 스프링이 어떻게 돼? 찌그러들겠지? 엉덩이로 누르니까. 그럼 얘를 엉덩이로 이렇게 누르는 동안 스프링이 찌그러드는 동안 시간이 어때? 길어지죠. 그러면 엉덩이에 힘이 적게 가해지겠지. 그래서 엉덩이가 안 아프고. 이렇게 해줘.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됐나? 자, 이런 얘들이 전부 다 이거고 부딪힐 때 안전을 장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프는 항상 얘기하듯이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다 했어?
x축이 시간, y축이 힘. 여기서는 부딪혀서 받는 충격받는 힘이라고 해서 충격력. 충격량, 충격력. 역은 힘이 아닌? 그러면 단단한 바닥은 어때? 부딪히는 시간이 짧아요. 그치? 대신에 발결한테 힘이 많이 가해지지. 그래서 부딪힐 때 이렇게 힘이 많이 가해져. 이게 단단한 바닥. 그 다음에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는 꾹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힘이 발결한테 적게 가해지죠. 시간이 길어지고 대신에 힘은 적게 가해지죠. 그래프 이해됐니? 자, 그때 저번 시간에 했는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나온단 말이야. 이 면적이 뭘 뜻했지? 충격량이죠.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 충격량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 정지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 즉 단단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량과 요거죠. 그 다음 요거 혹시나 방석에 떨어져서 받는 충격량은 같다. 즉 면적이 어떻다 이거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그래프. 그거를 막 문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설명한 거 이 정도 아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기본 문제 있죠? 몇 개 있니? 3개 있나? 그 3개만 한번 풀어보자. 기본 문제.